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학생들로부터 취업 성공 및 대학원 합격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제 구독자뿐만 아니라 뭐 저를 알고 계신 분들 혹은 제가 카톡 창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분들께 뭔가 합격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계속 제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랬는데 너무너무 흔쾌히 제 요청에 응해주신 멘토님이 계셔서 오늘 같이 현대자동차 취업 후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서 알게 되겠죠. 대학교를 4년 이제 막 그냥 뭐 일반적으로 졸업하시고 물론 뭐 휴학을 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좀 얘기해봐야겠지만 근데 학부만 졸업하시고 대학원은 안 가시고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하셔서 아마 이제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요즘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취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회사마다 전형도 너무 다르고 트렌드도 너무 달라서 도대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웹사이트 같은 데는 또 막 이게 또 익명이다 보니까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이것도 좀 알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길 수도 있지만 영상이 뭐 1시간 정도 좀 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쭉 들어보시면은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꽤나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멘토님께서 여러분들께 취업 후기를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우리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처음 보는 학생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월에 졸업하게 된 네, 음, 사람이고요. 그 학교는 이제 흔히 서성한이라고 말을 하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음, 한양대 셋 중에 하나를 졸업을 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번에 12월 그 현대자동차 공고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서 음,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셨고 네, 합격을 하게 되셨다. 12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혹시 과는 기계과가 맞나요? 네, 과는 기계공학부입니다. 음. 제가 아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을 제가 대학원 입학 뭐 대학원 준비 이런 데서 만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원을 나오시고 현대자동차에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1대1로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학부만 졸업하고 나오셨는데 어때요? 좀 느낌이 요즘 그 취업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취업 많이 어렵죠. 실제로 주위 친구들을 보면은 네. 쉽지 않아 보이고, 음. 저도 작년에 많이 떨어져 본 경험으로 음, 살펴보면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게 현대자동차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그게 공채에서 상시 채용으로 바뀐 게 맞나요? 네, 그 상시 채용이라고는 말은 하는데요. 네. 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네. 그 해당 달에 1일에 공고가 올라오고요. 음, 근데 사실 R&D 그 직무 관점에서 봤을 때 네. 3월 공고랑 9월 공고에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그래요? 이것도 되게 네, 신기하네. 그래서 6월, 12월은 굉장히 공고 수가 이제 3월, 9월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상시 채용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채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긴 하네요. 왜냐면 3월, 9월에 어쨌든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안 여쭤봤는데 제가 항상 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저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를 알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가춘표님을 알게 된 경위는 그 음, 처음으로 전공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나 구글링을 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아, 그때 이제 가추표님의 영상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음,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이제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짧은 영상 이렇게 보다가 음, 네, 추후에 이제 매틀랩을 좀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 네네네. 유니스터디에서 매틀랩을 이제 음. 수강을 아, 하였습니다. 제 유니스터디 매트랩 강의도 들으셨구나. 나머지는 그냥 뭐 간단하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고. 어땠어요? 매트랩 강의 괜찮았나요? 아, 네, 매틀랩 강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음, 이게 소프트웨어 그 언어라는 게 사실 하나만 이제 맞아요. 네, 하면은 뭐 다른 건 뭐 금방금방 습득을 하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건준표님 그 강의 덕분에 다른 이제 파이썬에 이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하여튼 뭐 제 강의도 들어주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연락을 줄 줄은 몰랐죠. 그 오픈 채팅방에서. 네, 사실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쵸. 워낙에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또 멘토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네, 기분 아유, 좋게 예, 그렇구나. 응답했습니다. 제 뭐 방송은 좀 보셨어요? 그 여태까지 뭐 멘토링 하던 그런 방송들은? 멘토링하는 방송을 작년에 취준하면서 가끔 봤었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 하여튼 이렇게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채팅 창에 계속 그 질문 있으시면 올려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인터뷰를 들으시다가 뭐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질문 주시면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뒷부분에 마련해서 한 번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을 계속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잘 모르고요. 뭐 사실 어떤 이런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요 두 번째 취업 과정 및 결과, 제가 사실은 어떻게 취업을 하셨는지 뭐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좀 새롭게 알고 싶은 마음에 많이 안 여쭤봤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자기가 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뭐 4학년까지 어떻게 대학교 생활을 했고, 어쩌다가 또 현대자동차 및 다른 회사에 또 지원을 하게 됐고, 결국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어떤 일련의 스토리를 좀 편하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일단 처음으로 취업을 인턴으로 취업을 했었고요. 음, 이제 작년 여름에 그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사이트 솔루션. 네. 네, 이게 건설기계 회사인데요. 네. 해당 회사에 이제 교내 그 학교랑 이제 연계해서 그 현장 실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점도 주고 이제 채용 연계도 해주고 하는 거에서 합격을 하게 돼서 어, 해당 회사에서는 이제 건설기계의 그 자동화, 무인화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 팀에 가서 인턴을 진행을 했었고요. 음. 이건 언제 하신 그,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여름에 지원을 하신 거고, 그쵸? 한 8월 뭐 8월쯤에, 그쵸? 아닙니다. 이게 상반기 때 지원을 했고요. 아, 상반기에 네, 지원을 했고, 그러면은 실제 합격은 언제쯤 나셨어요? 2024년 합격은 여름에? 6월 초쯤 나가지고 6월 6월 초에.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6월 초에 합격이 통보가 됐고, 그다음에 6월 말에 바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인턴은? 7월 말까지 했습니다. 아, 그럼 되게 엄청 긴 건 아니거나 한 달짜리네요. 이렇게. 네, 5주 했습니다. 아, 5주. 그래서 5주 인턴을 하셨구나. 이게 붙기가,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이게 인턴이 취업에도 워낙 요즘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합격했다는 게 뭔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려운 건가요? 이게 학교 수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을 하면 좀 쉬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인턴보다는 훨씬 합격하기는 어, 수월한 편인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있구나. 네. 네, 제 1차 면접 당시에 한 3대 1 정도 경쟁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뭐 쉽지 않네요. 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셨는데, 이제 좀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한 5주 정도 프로그램으로 건설 기계의 자동화 및 무인화 요거 인턴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제 사실 건설 기계가 제가 뭔가 조금 인연이 있긴 합니다. 그 오, 2021년도에 건설 기계 관련 그 경진 대회에 참여를 해서 대상을 수상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경험도 있었고
네, 덕분에 이 경험 덕분에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그 관심도를 좀 남들보다 크게 어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때마침 그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2023년 네, 상반기에 이제 학연생을 했었는데 그 음. 학연생에서 주로 했던 일이 비전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약간 수가공하는 걸 과제로 했었습니다. 음. 어, 그 데이터를 해당 후각이 무슨 뜻이죠? 포스트 프로세싱 말씀이시죠? 아, 그 후각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포스트 프로세싱? 후가공이요. 아, 후가공. 후가공. 아, 후가공.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니요, 아닙니다, 제 아닙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라서. 아, 네, 그 학부연생이 학부연구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학부연구생도 하셨어요? 죄송한데 2023년도에 몇 학년이셨어요? 4학년. 그때 제가 사, 어, 작년 상반기 때 4학년 아, 2학기였고요. 이때 4학년 2학기였구나. 네. 근데 제가 추가학기를 했습니다. 5학년 1학기까지 다녔습니다. 아, 1년을 더 다니셨구나. 음. 근데 5학년 1학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뭐 작년까지 살짝 한 학기만 더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반기가 이게 타임라인이 2023년도 이제 봄 학기에 이분이 4학년 2학기가 되는데 이때 2023년도 그 상반기면은 대충 한 겨울방학 포함이세 아니면 3월부터 그냥 계속 하신 거예요? 학연생을 학부연구생을 3월부터 했습니다. 몇 월까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 6월 초까지 했습니다. 되게 6월 짧게 초. 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많이 요때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께서 건설기계 경진대전은 또 2021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군대 가기 전인가요?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와서 하신 건가요? 그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한 와오셔서 활동입니다. 이거는 네네. 그러면은 2학년 2학기였겠네요. 이게 좀 복잡한데 네. 아, 좀 뭔가 있나요? 제가 좀 복잡한데 제가 추가학기를 한 학기 더 다녔고 네네. 그리고 휴학을 한 번 아, 냈었습니다. 휴학도 예전에. 하셨어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년이 남들보다 늦어지게 된 건데요. 음. 그 건설기계 대회를 나갔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아, 이때가 그러면 휴학 그러면 어쨌든 2학년까지 하시고 휴학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대충 이게 타임라인이 3, 4학년 때쯤 언제 학부연구생을 했고 언제 뭐 대회를 나갔고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는 스트레이트로 다녔고요. 아, 네. 그게 이제 2021년도 봄학기였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스트레이트로 다니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했는데 그때가 2021년도 가을 학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가 이제 그, 휴학을 하게 되는 사이시구나. 그때 나가신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됐구나. 아, 뭔가 되게 바쁘게 사셨네요. 이거 휴학을 그 경진대에 나가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사실 당시에 제가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코로나가 터진 시즌이라서 네네네. 그렇네. 대학 생활이 너무 약간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너무 공부만 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휴학을 했는데 이게 또 막상 휴학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놀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하나라도 뭐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되게 대단하시다. 좀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했는데 요 건설기계와의 인연도 있어가지고 요 학부생까지 했고 어쨌든 지금 흐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진대 했고 요걸로 해서 이제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뭐 이런 데서 이제 인턴도 좀 할 수 있게끔 합격을 했고 그것도 하기 전에 학부연구생도 했고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 이후엔 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이제 어, 저 센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업무가 네, 사실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인턴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저 센서를 처리하는 업무인 줄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 네네네. 뭔가 선행 개발을 하고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개발하는 부서인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음, 센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뭐 무인화, 자율화, 뭐 제어 이런 쪽으로 하는 팀으로 배치를 받게 음, 되었었습니다. 음.
이게 그게 결국은 센서 이용한 데이터를 후광공하는 일을 하게 되신 거네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요. 그래서 당시에 인턴을 할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음, 되게 좋은 기회이고 하니까 그 당시엔 되게 열심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음, 참여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학부형생 이후 상황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8월쯤인가? 예, 이제 전환 면접을 봤습니다. 음, 사장님들과 함께. 음. 그래서 네, 그렇게 전환 면접을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서 인턴 하고 나서 여기 합격을 이미 하나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취업 준비를 마음 편하게 했었습니다. 아, 이때 일단은 뭐 하나가 붙은 데가 있었구나.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건설기계 원래 경진대에 나가서 대회를 입상할 정도면은 좀 뭔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요 전에 뭐가 있었나요? 2021년도 전에 뭐 건설기계를 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본인이?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요. 음, 제가 대상을 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타 팀들은 보면 뭐 설계를 되게 부품 하나하나 다 해서 3D 프린터로 뽑아서 음, 설계하고 뭐 이런 팀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음, 저희는 약간 그런 상세 설계적인 거보다는 그 아이디어로 좀 승부를 음, 봤습니다. 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봤었고 그래서 시장 조사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 시장 음, 조사를 토대로 하드웨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음, 네, 하드웨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대상을 수상을 할 수 있었고요. 음. 음, 결국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냥 굉장히 준비를 이게 몇 명이서 하신 거예요? 경진대회는? 아까 여러 뭐 우리는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세 명이서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아, 본인 포함 3명.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대회도 다니시고. 근데 또 그 대회 우승하고 나서 좀 계속 뭐 휴학을 하시긴 했으니까 결국은 2022년도에는 이게 1학기 때는 그러면 휴학을 하시고 2022년도 가을 학기 때 다시 4학년 1학기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2022년도 봄 학기에 3학년 2학기로 복학을 했습니다. 아, 이때가 3학년 2학기고 그 다음에 가을 학기는 4학년 1학기 이렇게 되신 거고 완전 엇복학으로 그냥 쭉쭉 다니셨구나 학교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23년 봄학기에 4학년 2학기인데 요때 학부 인턴을 하시면서 인턴도 하시면서 전환 면접에 합격했다 이렇게 했구나. 굉장히 맞습니다. 바쁜 엄청 바쁜 시간을 보내셨네요. 이 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자꾸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리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뭔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결과가 좋은 거가 대부분인데 이걸 정리를 안 하면은 그냥 되게 많이 했으니까 붙었다라고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떨 때 뭘 했고라는 게 이 생각이 다 정리가 돼서 되게 좋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 비네. 2022년도는 그러면은 수업만 좀 들으셨어요? 딱히 뭐 딴 걸 안 하시고 학부 연구생이나 이런 거? 사실은 저기 건설기의 경진대회에 나가면서 네네. 동시에 같은 팀원들 데리고 다른 공모전도 참여를 해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아, 또 여기서도 수상하셨어요? 뭐 봄학기 때? 네. 음, 네네. 이때도 또 대회를 하나 더 나가셨고 이거는 건설기계 쪽은 아니셨고요. 네, 건설기계 쪽은 아니었고요. 음, 음, 약간 미래 모빌리티 컨셉으로 이제 3D 모델링하는 그런 공모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인턴에 안 붙기가 좀 힘들었던 스펙이었네요. 그렇지 않나요? 음, 이 정도 뭐 두 개 이렇게 이미 대상 및 공모전도 입상한 경력이 두 번이나 있으시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음, 제가 그 인턴을 합격했을 때 저와 같이 이제 면접 보신 수석 연구원님이 계셨는데요. 네네. 그분께 저를 왜 뽑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네. 뭐 사실 저런 뭐 수상하고 뭐 저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음. 뭐가 제일 꽂혔냐면은 항상 뭔가 말할 때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 제가 그렇구나. 얘기했을 때. 음. 그래서 본인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상을 어, 처음에는 저도 수상을 많이 해서 뽑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그 인턴 전환되고 나서 전환 면접 합격하고 나서 이제 9월에 이제 한 7개 정도의 회사를 또 지원을 했는데 음. 다 잘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예. 느낀 거는 이게 스펙으로만 취업이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생각 신기하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분께서 뭐 다행히 뭐 군대 나오시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냥 쭉 다니시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살짝 현타도 좀 오시고 좀 뭔가 제대로 된 거 의미 있는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대회를 나가셔서 좀 입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음 학기 3학년 2학기 때 수업 들으면서 또 공모전에 한번 나가서 또 수상을 또 하셨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다음에 가을 학기 때 4학년 1학기, 그다음에 봄 학기 때 4학년 2학기 해서 원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정도 더 추가 학기를 5학년 1학기까지 하셨고요. 그다음에 학부 연구생에서 데이터 처리 관련된 거 하시고 그다음에 동시에 지원하셔가지고 HD 현대에 그 건설기계 인턴을 하신 후에 거기서도 전환 면접까지 합격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7개를 지원했는데 또 여기는 또 다 된 건 아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현대자동차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현대자동차에 지원한 시기는 이때가 아닌가요? 아니면 언제 지원하신 건가요? 현대자동차도 그때 지원을 했으나 음. 떨어졌습니다. 아, 이때 떨어지셨어요? 네. 그래요. 그럼 언제 지원해서 아까 보니까 136, 아 369, 10이니까 그럼 12월에 다시 지원하셔서 붙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때 현대자동차 9월에 현대자동차 지원한 거는 무슨 팀이었어요? 제가 지원했던 팀은 미래 대충? 모빌리티 선행 개발하는 팀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생으로 입사하기 쉽지 않은 직무인 것 음. 같습니다. 음. 근데 제가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전화 면접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좀, 좀 예, 좀 도전을 마음 좀 편하게, 과감하게 할 수 예, 있었던 거죠. 네네, 과감하게 좀 도전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UAM 그거 AAM 어드밴스 그 에어 모빌리티 그거 하셨던 건가요? 그거 관련된 연구도 한다고 들었고요. 음. 보니까 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음. PBV라고, PBV에 적용되는 바디 시스템 기술 같은 거를 연구를 하고, 이게 맞나요? PBV? 네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아마 2020 CS에서도 기아에서 아마 했을 텐데 네. 그 뒤에 차체를 약간 퍼즐 레고처럼 이제 뺐다가 이제 모듈식. 본인이 원하는, 네네, 음. 약간 스와퍼블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음. 이게 PVB구나. 요걸 네네. 하셨구나. 요걸로 하는 곳이라고 해서 지원하셨는데 여기는 또 불합격이 됐고. 근데 선행 개발이니까 대학원 그 학위 없이 지원하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었겠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럼 일단은 9월 달에 쭉 지원하셨고 나머지 회사는 또 다 공채니까 뭐 다 지원하셨는데 이게 뭐 좀 잘 안 되셨나 봐요, 이때는. 어, 진행을 하면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몇 개는 그냥 중도 포기했고요. 음. 가고 싶었던 회사들은 다 이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이 12월에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하셔서 이때는 붙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디서 뭘로 지원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샤시 시스템 설계 쪽으로 지원을 음, 했습니다. 시스템 설계. 이게 그때 공고가 딱 그렇게 떴기 때문에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엔 살짝 뭔가 조금 나랑 맞는 어떤 맞을 수 있는 걸 좀 노려가지고 피트를 좀 보셔서 하신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옛날부터 가고 싶었어서 지원한 건 아니고요. 음. 설계 공고가 저거 딱 하나 떴습니다. 아, 그래. 또 12월에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뜨니까. 네네. 음, 하나 뜬 게 이거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좀 이따가 이제 3번 여기까지 하면 이제 쭉 얘기가 되니까 도대체 우리가 처음 보는 우리 멘토님이어도 아 대충 이런 식의 삶을 사셨구나라는 게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서 이렇게 붙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2024년도 2월에 저랑 같이 멘토링을 하고 계신 건데 3월에 사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은 세 번째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현대자동차의 그 채용 트렌드가 이게 웬만한 회사랑 되게 많이 다르고 과거에 비해서 또 많이 달라져서요. 요 얘기를 조금 나눈 다음에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그 채용 절차 요거를 같이 나눠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요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혹시 뭐 아시는 게 있다면 좀 재밌는 뭐 본인이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현대자동차의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현대자동차 채용 트렌드 일단 제가 제 입장에서 느낀 바는 음, 어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월, 9월에 R&D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네, 근데 그에 반해 이제 생산 기술이나 그 제조, 구매 이런 네, 쪽은 3, 6, 9, 12 골고루 뽑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골고루 이거는 3, 6, 9, 12, 10월에 예. 네네. 근데 그래서요. 이게 네, 일단 현대자동차는 그렇고요.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희한하게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상시 채용 거의 다 상시 채용입니다. 아, 뭐 이게 오비스도 뭐 그렇고 자동차 그룹이 다 이런 식으로 뽑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공채랑 이렇게 상시채용이랑 큰 차이가 뭐예요? 시험을 안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른 타 회사는 이제 주로 3월, 9월에 뽑는데요. 음. 사실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느끼기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렵구나.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공채로 뽑으면은 음. 뭐 직무 이런 거 상관없이 뭉텅이로 뽑아서 나중에 인사팀이 그 알아서 다 배치하는 걸로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이번에 최근에는 공채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요. 예. 공채라고 해도 팀 단위 정도로 뽑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한 번에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후 배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정말 같이 일할 사람들이 직접 팀 단위로 나와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원하는 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옛날엔 지원할 때 설계 이러면 설계 지원해서 쫙 뽑고 이랬는데 아예 이번에는 요 팀에 몇 명 이렇게 나오면은 그 팀에만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 보죠? 이게 회사 바이 회사로 좀 좀 나뉘는 것 다르구나. 같은데요. 네.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 많습니다. 뭔가 직무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은데,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업부별로 제일 처음에 이제 계급도를 보면은 사업부별로 나눠져 있고 그 음. 사업부 안에 이제 기구 개발, 회로 설계, 뭐 설비 기술 뭐 이런 음.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는 본인이 고를 수 있다. 처음에 지원할 때. 음. 네, 그래요. 이게 삼성전자의 그런 식으로. 대략적인 이해고. 예. 네. 그다음에요. 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요. 아니면 뭐 현차 같은 포스 경우는 네, 포스코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제가 포스코를 이제 인턴 지원했었는데 네네. 포스코는 이제 그 사업부 이런 걸로 나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약간 옛날 공채처럼 설비 기술, 생산 기술 이렇게 뭉뚱그려 아. 뽑습니다. 이게 그래서 회사마다 좀 많이 좀 음.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적어도 사업부 정도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공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설계, 뭐 시공 아니면 뭐 구매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관리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업무를 할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설계를 뽑으면은 HR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너는 어느 사업부의 어느 팀,
너는 어느 사업부에 어느 팀 이렇게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연수를 갔다 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디에서 일할지를 모르는 그런 어디 사업부에서 일하게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아예 지원할 때 최소한 사업부 정도는 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공채든 네. 상시 채용이든. 어. 아예 어디서 일할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세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도 나눠져 있고 그 안에 팀까지도 내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가 모든 회사 중에서 제일 스페시픽하게 다 아,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보통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좀 정리할게요. 사업부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어느 정도 팀 정도 레벨까지도 물론 팀 정확하게 팀은 아니겠지만 뭐 팀이나 뭐 부서나 뭐 요 정도의 레벨까지도 이제 지원이 골라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조금 비현실적일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떤 팀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다 일일이 그걸 검토하고 인터뷰 보고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의 채용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서 어느 사업부에 어느 팀에 내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크게 먼저 서류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1차 면접, 즉 직무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2차 면접은 종합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네, 오, 얘기해 주시죠. 오늘 올라온 제가 공고를 3월 공고를 잠깐 봤는데요. 음, AI 면접이 채용 프로세스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사라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있었습니다. 아 이때 AI 면접이 없어졌구나 이번에는. 음, 한번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아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서류 때 내는 게 뭐예요? 뭐 뭘 내나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써서 내나요? 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문항이 2개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심지어 문항 하나는 그 본인이 수강했던 이제 전공 과목을 쓰는 거라서 아 그게 거의 신기하네요. 네, 좀 어필할 그 전공 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 하나 정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 이 전공 과목 기입은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본인이 지원했던 그 사업부랑 본인이 지원했던 그 팀에서 요구를 한 질문 문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 제가 알기로는 R&D 직무에 한해서는 문항이 동일해요. 전공 과목 기입이라고 적혀 있고 어. 아마 그 다른 직무는 좀 문항이 다른 걸로 압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 기입하는데 이게 전공 과목을 제대로 안 들었으면 불이익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꼭 기획과로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못 들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었겠네요. 예, 좀 쓰기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뭐예요? 이 질문이 문항이 뭐 너가 들었던 전공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입해라. 이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끝인가요? 아니면은 뭐 거기서 통해서 네가 뭐 느낀 점을 서술해라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 문항 중 하나가?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자면요. 네. 본인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예. 주요 과목 최대 5개를 선정하여 와, 네. 해당 과목에서 습득한 역량 및 성취도, 학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셨어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최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4개 정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뭘 선택하셨어요? 이런 게 좀 궁금하다. 왜냐면 우리 같이 경험 아, 안 해본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냥 뭘 선택했는지 그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어떤 과목 썼어요? 저는 이제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전 안 해봤는데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 그럼 저라면은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CFD에 지원했는지 뭐 샤시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샤시 쪽을 하셨으니까 저도 만약에 샤시 쪽에 하면 설계나 샤시 이런 쪽에 내가 했다고 치면 저는 맨 처음에 재료역학을 적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학재료학을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 요소 설계를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기계 제작법 CAD 수업을 들을 거 이거 한 걸 적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진동학을 적을 것 같거든요. 만약 5개를 선정하면 최대 5개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학점은 거의 다 A뿔이고 재료역학은 말 그대로 재료를 이해하는 거, 공학재료학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실제 물성치에 대한 어떤 재료의 그 펀더멘털을 이해하는 거, 기계요소 설계랑 제작법 요거는 이제 CAD나 제도 이런 거니까 이렇게 했고 모델링. 그다음에 진동학은 이제 스태틱한 설계에다가 저는 다이나믹한 것까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동학까지 넣어서 저라면은 요거를 선택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샤시죠. 저는 오히려 막 이런 데다가 정말 샤시 시스템 설계셨으니까 저라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아니면은 재료역학 대신 유한요소법 그래서 FEM 요거를 넣어서 아마 그러면은 공학재료학이나 기기요소 설계를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5개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멘토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프로젝트를 했던 전공 과목을 최대한 적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했던 과목은 CA 수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계요소 설계 수업이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개를 이제 프로젝트를 좀 중점적으로 작성을 했고 음.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두 과목은 이제 지식적인 측면의 전공 과목을 작성을 했는데요. 음. 하나는 이제 시스템 음. 동력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음. 샤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뭐 기계도 연관될 수 있고 전기, 전자, 유체 다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관련된 음. 과목인 시스템 동력학을 적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차량이 전동화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 나는 전동화에 대한 식견도 어느 정도 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 음. 전기, 전자, 공학 인문이라는 전공 수업이 있습니다. 음. 네, 해당 전공 과목을 네, 입력을 했습니다. 하나 또 하셨어요? 아니면 요 4개? 이렇게 4개 적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일리가 있네. 야, 그 본인이 이제 뭐 자동화나 무이나 이런 학부 연구생도 하셨으니까 다른 문항에서 혹시라도 그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나 이런 거를 또 기입할 수 있는 과목이 있었으면 만약에 본인이 빅데이터 처리하는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활용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여기다 넣었으면은 점수를 좀 딸 수도 있었겠네요. 이렇게 했었구나. 되게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논리적이시긴 하네요. 이게 그 카테고리를 잘 나누시네. 일단은 아, 네. 예, 되게 그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도 아 저러니까 그냥 현차 붙었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딱 보니까 아 저는 과목을 프로젝트 위주의 전공 과목을 하나를 해서 2개를 골랐고 그다음에 뭔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걸 하나 골랐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외부적인 어떤 그 융합 뭐 이런 걸 측면에서 또 골랐다. 뭐 이렇게 나눈 걸 보니까 되게 논리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딱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니까 합격을 하셨겠죠? 이렇게 적으니까 서류에서? 네, 서류는 합격을 했고요. 근데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 멘토링 하기 전에 다른 분 이제 현대자동차 합격 수기를 좀 듣고 왔는데, 맞아요. 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 서류 쓸 때도 이제 프로젝트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해당 그 멘토링을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연구실이나 실제로 뭔가 산학 협력을 했거나 그런 프로젝트만 적는 걸로 그분이 아시고 계시던데, 음, 저는 전공 프로젝트 수업에서 했던 거 싹 다 적었습니다. 아 이게 또 차이가 있네. 네, 전공 그래서 프로젝트, 네, 약간 그 논문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에 애브스트랙트로 좀 요약해서 연구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란을 좀 제가 자소서 문항에 쓸 프로젝트를 좀 간략하게 요약 한 3줄 요약해서 이렇게 다 적어서 냈었습니다. 그 서류 그 문항 2번째 문항 적을 때요? 요 아, 그쵸? 프로젝트 적는 난에 네네. 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문항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적는 난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이제
요약을 3줄 정도를 꼭 적었다 이렇게. 네. 되게 그렇구나. 이게 약간 적는 게 그 칸으로 이렇게 적혀 있나 보죠? 그 시스템적으로? 네.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고 밑에 이제 계속 본인이 추가해서 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잘했네. 아이 그뭐 누가 알려줬어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요약하고 아, 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좀 약간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냥 그 문항에 막 글로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프로젝트란을 활용을 해서 좀 그 제가 했던 경험 같은 거를 좀 빠르게 좀 어필을 하고 싶었어 가지고 그래 맞아. 이런 그렇게 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보면은 좀 배울 게 다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될 수도 있었겠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서류에 적는 프로젝트 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2022년도에 뭐 했고 무슨 프로젝트에서 논문 나왔고 이렇게 적었는데 본인은 어쨌든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요약 3줄을 앞에다 적고 나서 리스트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AI 면접은 어떻게 보셨어요? AI 면접은 노하우가 있나? AI 면접은? 사실 노하우랄 게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뷰인터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AI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음, 전 좀 살짝 조금 괘씸한 게 그 뷰인터로 연습을 하려면은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 귀이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귀 뷰인터입니다. 뷰인터?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네, 회사 이름입니다. 아 AI 이게 면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뷰인터라는 데서 AI 소프트웨어 면접 인터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네, 돈 내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00원인가 내면은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 음,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 정보인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돈을 내면은 쓸 수 있는데 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연습을 했고 그리고 연습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결과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뭐 표정이 음, 어땠네, 뭐 신뢰도가 어땠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 그걸 보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AI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사실 저는 서류 탈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AI 면접을 응시를 하면 거의 하루나 이틀 뒤에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음,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그렇게 다 봤을 일은 없겠죠? AI 없을 것 면접이니까. 같고요. 네, 저는 AI 면접을 약간 서류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약간 좀 애매한 사람들을 약간 구제하려고 한 번 더 보자라는 식으로 음, 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나오는데 만약에 그냥 AI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AI 면접이라는 거는 혹시라도 놓쳤던 사람들을 한 번 더 발굴하기 위한 작업인데 거기서 떨어졌다면 아예 아마 서류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현대자동차에서만 AI 면접을 인턴 포함해서 3번을 봤는데 네. 인턴 때는 굉장히 고심히 노력해서 봤었는데 AI 면접에서 떨어졌었고요. 어. 아. 그리고 나머지 그 9월 공고랑 12월 공고는 사실 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음. 준비를 안 하고 진짜 편한 마음으로 봤었거든요. 음. 근데 이건 붙었구나. 네, 그건 붙은 거 보니까 되게 어버버거리고 그 인턴 때보다 훨씬 못 봤는데도 붙은 거 보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서류를 구제 한번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는 게 물론 이게 뭐 정확한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쨌든 이게 AI가 면접을 봐서 결과가 쭉 나오는 거면 내가 말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표정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정량적인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뭐 영향이 좋게 나왔다든가 떨어지면 안 좋게 나왔다, 이게 뭔가 되게 클리어하게 있을 텐데 본인 느낌으로는 분명히 인턴 때 잘했고 9, 12월 달에 상대적으로 못했지만 떨어졌고 붙었다라는 그 예상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AI 면접에서 뭔가 잘해서 못해서 떨어졌거나 붙은 게 아니라 애초에 서류 면접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나요? AI 면접을 안 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가는 경우가 네,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그게 많아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AI 면접은 어느 정도 그 서류,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을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그러면은 뷰인터라고 하는 회사에 돈을 내고 24시간 막 연습을 했던 그 시기는 인턴 때 하셨던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멘토님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내 경험상 이게 뭐 말을 버벅인다든가 이런 어떤 정량적인 점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점수로 당락을 미쳐지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막 돈까지 내고 시간까지 써가지고 AI에 막 그렇게 엄청 신중하게 막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쪽에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라. 약간 이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오케이. 아마 그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분이 그냥 생각으로는 AI 면접이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실제로 AI 면접이 어떤지는 우리가 모르지. 회사가 알아서 정한 거고요. 근데 이분 말씀은 AI 면접에서 막 돈 쓰고 연습하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시간과 비용을 쓸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서류나 아니면 다른 활동에 조금 더 본인이 이제 잘 시간 배분을, 에너지 배분을 해가지고 준비를 할 건지는 이제 알아서 결정해라라는 어떤 이제 조언을 주신 거고요. 아마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면접도 합격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1차 면접을 간 건데 직무 면접이거든요. 여기서 뭐 물어보나요? 이제 직무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1차 면접을 2번을 봤는데요. 9월, 음. 12월. 음. 9월은 이제 선행 개발 쪽이었고 12월에 본 거는 이제 양산 개발 쪽입니다. 네. 두 개 선행 부분과 양산 개발 부분의 그 직무 면접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음. 일단 선행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기본적인 포맷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그 PT 발표인데요. 네. 30분 동안 그 면접을 보기 직전 30분 동안 특정 상황을 음. 주어줍니다. 음. 흔히 이제 직무 문제라고 하는데요. 음. 그 문제를 30분간 풀고 PT 자료까지 만들어냅니다. 30분 안에. 그리고 그걸 토대로 그 이제 발표하는 거구나. 파트장님급 분들한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차장님급? 파트장님. 파트장님. 네. 네. 일단 기본 포맷은 네. 그렇게 되고요. 네. 선행 개발은 어떻게 되죠? 선행 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 같은 거는 아마 그 대회비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럼요. 그 뭉뚱그려서 느낌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기술에 대한 그 진짜 관심,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이 진짜 창의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뭔가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를 막 면접으로 물어보는군요. 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만약에 했다는 경험이 있으면 거기서 무엇을 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네가 신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역량이 있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완전 그 PT 문제에 주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쭤봅니다. 여기서 이제 PT 만든 그 문제를 기반으로. 그럼 아예 물론 얘기를 못 하시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PT 문제가 그렇게 나오나 보네요. 예를 들어서 뭐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 드론이 만들어지면서 뭐 얘네들에 대한 뭐 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가 어떤 파라미터로 해가지고 뭐 고칠 건지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뭐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PT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대충 그런 식의 나올까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PT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드론 내 소음이 주제로 나왔는데 나는 사실은 연구실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센서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소서 기반으로 얻은 센서를 했으니까 내가 센서 관련된 직무 면접을 물어볼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그 PT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물어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선행 개발의 스타일이고, 그럼 양산 개발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죠? 양산 개발은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현업 경험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었거든요. 실제로 뭐 여러 부서와의 그 이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수치적인 데이터도 주고 해가지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본인이 알아서 분석이구나. 네. 그 뭐 데이터를 뭐 너가 알아서 이렇게 뭐 해서 저 사람을 뭐 설득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준비 어떻게 하나? 전 사실 1차 면접 12월 때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잘 못했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못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합격한 거를 돌이켜 보면은 아마 다른 지원자분들도 다 제대로 못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려웠나 보다. 뭐 사실은 본인이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을 수도 있는 문제를 그냥 30분간 고민해서 되게 높으신 분 앞에서 발표한다라는 게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온다는 게 쉽진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뭔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 똑똑함 혹은 논리적인 능력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나나 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1차 면접이 직무 면접은 이제 PT 발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고요. 그럼 2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돼요? 여기서 이제 붙었어요.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9월 달에는 여기서 떨어지셨나요? 네, 9월 달은 1차 면접에서 떨어졌고요. 아, 여기서 떨어졌구나. 그다음에 2차 면접을 만약에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일단 12월에 지원했던 직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그 전체 면접 시간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인사팀 쪽에서 인성 관련된 질문을 50% 하고요. 오. 네. 그리고 이제 팀장급들이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50% 합니다. 이때 자소서를 물어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자소서가 필요가 없나? 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원해도 되냐. 근데 여기서 물어보네요. 그렇죠? 네네. 여기서 물어보는구나. 자소서 때 네가 뭐 전공 과목이라든가 뭐 다른 문항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을 하시는군요. 요 팀장은 본인이 같이 일하게 될 그 팀의 팀장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돼요? 50% 50%씩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면접장으로 들어가면은 그 상황 카드가 2개가 놓여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많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팁을 좀 드리자면은 그 최신 자동차 트렌드에 관련된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PBV 예. 아니면 뭐 SDV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많거든요. 네. 최신 트렌드에 관련된 이런 거를 당연히 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 직무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카드가 2개 들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카드가 그 카드에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어떤 현업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게 적혀져 있는데 네. 그거를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인사팀한테 대답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2개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그냥 2개를 다 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25%씩 나눠서 50% 전체에서 50%면 25%씩 나눠서 카드 하나씩 대답하고 끝내고 또 다음 카드 대답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질문을 왜 카드로 하지?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끝인 거예요? 여기서 하고 이제 합격하면 합격인 건가요?
아니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카드 질문은 인사팀의 인성 관련된 질문이고요. 네.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팀장님들의 이제 자소서 관련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인성 관련 질문이 이렇게 뭐 하여튼 예상적 이게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랜덤 요소를 좀 주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약간 이제 짜고 네네. 치는 고스톱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팀장급의 자소서 질문을 여기서 하는구나. 그래서요? 자소서는 어떤 질문이에요? 자소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흔히 다 예상하는 질문 같은 게 들어옵니다. 뭐 음, 해당 프로젝트에서 뭘 느꼈냐, 뭐 어떤 점이 힘들었냐, 음, 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흔히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약간 인성 비슷한 느낌으로 물어보는군요. 결국 그럼 전공 면접은 안 보네요. 요즘은 전공을 스페시픽하게 여쭤보진 않습니다. 1차든 2차든 그렇죠. 네, 대신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관련된 키워드나 내용은 좀 알고 들어가야지 이런 거가 나왔을 때 하지 않겠네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진 않겠네요. 그렇죠? 딱 제가 느낀 그 생각은 진짜 자동차에 진짜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네네네. 왜냐면 어,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면은 해당 용어들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자동차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현대 자동차 그룹이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본인이 샤시 설계나 어떤 설계기 때문에 자동차 플러스 설계라고 하는 걸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내에서 뭐 전기차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데서는 그럼 배터리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건 갖고 있어야겠네요.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 세 번째 줄에 본인 직무와 상관이 없는 질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잠시만요. 너무 이렇게 불편하시면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또 괜히 또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제가 네, 설계 직무라고 해서 설계에 관련된 트렌드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 이게 되게 뭐 중요하네요. 네,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이 나올 수도 있고, 제어가 나올 어, 수도 있고, 그거는 완전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현대 자동차에는 진짜 관심이 많다라는 게 뿜뿜 뿜어져 나와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으시면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9월 달까지 했을 때는 1차에서 떨어지셨고 우리 인턴 했을 때는 AI 면접에서 떨어지셨고 참.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2차에서 해서 다 붙으셨다 이렇게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되게 힘든 길을 잘 이겨내시고 결국 합격을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운이 되게 HD 좋았던 것 현대에서는 같습니다. 싫어하겠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놓쳤으니까. 네. 그래요. 아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네요. 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났을 것 같아요. 딱딱 들으면서 이분은 뭐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사실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 있을 것 같은 스펙이나 이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본인이 뭐 미래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준비는 했겠지만 본인이 했었던 거는 뭐 카메라 센서라든가 건설기계 자동화라든가 이런 업무를 했었지 사실은 그게 자동차랑은 관련은 없잖아요. 그럼 본인은 원래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던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딱 집어서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네. 이게 건설기계 그 인턴 준비하면서도 좀 도움이 됐던 게 사실 음. 건설기계가 자동차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그랬구나. 트렌드도 비슷하고 음.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남들보다 쉽게 터득을 했던 것 같고요. 모빌리티니까 크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꼭 내가 해당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게 언젠간 나에게 꼭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동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예를 들어서 건설 기계를 하시다든가 아니면 학부 연구생을 하셨을 때 아까 뭐 본인이 잠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원래 내가 이거 삼소 센서 이런 거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 뭐 어쨌든 했으니까 열심히 한다.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인턴 참여도 열심히 하고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이 주어진 상황이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번 여기서 한번 잘 배워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절대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받아보고 쭉 모이니까 우리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나머지 5번부터 웬만한 거 다 단답형으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요거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할 거고 그 지금 채팅창에 멘토링 뭐 하냐 이런 거 물어보신 분 계신데 끝나고 멘토링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좀 짧게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부 뭐 대충 뭐 4.5 만점으로 한다고 치면 학점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왜냐면 이게 학점 이 궁금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내가 학점이 낮아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밝혀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4.5 만점에 그 평점은 4.11이었고요. 아 점수 높네. 전공이 4.33이었습니다. 아유 공부 잘하시는 분이구나. 아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떡하면 좋지? 느끼기에는 학점이 높다고 붙는 게 아닌 게 확실한 게 이제 9월 채용에 다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학점은 또 딱 서류 선행개발이니까 또 사실은.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 뭐 이거 또 학점이 높네 이러면은 뭐 어쩌자는 거냐? 나는 낮는데 이거 뭐 포기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닌데 혹시라도 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분이 계신다면 이만큼 학점이 중요하니까 제발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를 좀 하자. 이게 뭐 내가 이거 이분이 뭐 근데 이분이 아까 저를 어떻게 알게 됐냐 물어보니까 또 유튜브나 구글에 저를 또 그 검색을 또 해보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저도 알게 되고 이게 다 열심히 하게 되니까 이게 평점도 높고 이게 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참 뭐 하나만 이렇게 뭐 대상 받았다고 뭐 입사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학점 높네요. 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그 어떻게 이렇게 높은 학점을 좀 받으실 수 있었어요? 공부 비결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을 좋아해서 이제 전공을 들어왔고요. 그 아, 기계공학도로서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이제 전공 공부를 대충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네, 약간 그 본분이 이제 전공만큼은 진짜 항상 A 플러스를 목표로 하자라는 네, 목표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했었습니다. 아유 아니 말이 즐기면서지 이게 실제로 그런 거 힘들 텐데. 참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지금 멘토님 방송 보고 대쪽 같은 철칙님께서 많은 후원해 주셨거든요. 기계공학과 학부 시절에 도움 많이 받았다. 저는 학과를 마쳤지만 지금도 간간히 영상 챙겨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준표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소하게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고 항상 화이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 겸손하네. 에이, 뭐 즐기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입이 안 돼요. 왜냐면 아니 그렇잖아. 본인은 기계공학을 좋아하고 전공을 선택해서 즐기면서 했더니 학점이 4.33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이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분명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뭐 어려웠던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목들도 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네. 일단 실제 행동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애초에 수강 신청을 할 때부터 흔히 막 학점을 퍼주는 꿀과목이다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교수님 강의력이 좋은 과목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강의가 녹화되는 수업을 위주로 들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한 3에서 5회독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3회 5회도까지? 아, 뭔가 이게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 이제 넘어갈 때마다 이제 논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불편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수 좋지? 이거 노하우가 없네. 열심히 해야 되는 방법밖에 어, 없는데요. 노하우라고 따지면은 어 그냥 열심히 하는 뭐 얼마나 했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매일매일 뭐 몇 시간 했다 이런 게 있어요? 대충이라도? 아, 음, 하루에 강의 듣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하루에 그래도 4-5시간은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는 거 포함. 그리고 네. 이게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루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강의 듣는다고 하면 까지 포함해서 4시간이니까. 근데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씩 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공모전이나 학부 인턴도 하면서 이걸 했었던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요즘 뭐지 뭐 동기부여니 무슨 뭐 성공 강의 파시는 분들 굉장히 유튜버에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공부 잘하는 방법은 참 미안하지만 뭐 없네요. 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축표님 영상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제 거. 제가 네.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아, 네. 근데 실제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그냥 논리 비약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가춘표님께서는 좀 약간 음. 긁어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아우, 그치. 굉장히 되게 제가 그 보면 좋았어요. 느껴져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드리는 게 느껴져요. 아, 네네. 완전 제 공부 스타일이랑 비슷해가지고 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치. 보통 교수님께서 설명할 때 그 줄과 줄 사이에 이게 이해가 분명히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본인이 기본 실력이 부족했든 아니면 뭐 뭔가 그냥 그 내용에서 뭔가 축약된 게 있든 뭐 같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좀 잡아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학점이 높다. 아유, 또 뭐 내가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점도 좋네. 아, 나 영어 점수는 못 물어보겠다. 좋을 것 같아. 영어 점수 몇 점이에요? 뭐 냈어요? 영어 아, 점수? 아닙니다. 영어는 제가 엄청 못하는 편이고요. 음. 그래서 오픽과 토스 둘 다 점수가 있는데요. 네. 오픽이 IM1이고요. 네. 토스가 140점입니다. 아. 180 만점인가요? 토스가 160 만점인가? 200 만점일 아, 텐데요. 아마 200이구나. 토스 140이면은 IH입니다. 그다음에 그 그래서 다른 건 안 내요? 토익하고 오픽하고 토스만 내요? 어 제가 지원을 할 때는요. 오픽은 점수가 낮아서 제출을 안 했고요. 네. 토스만 제출했습니다. 아, 요즘 뭐 토익이나 뭐 탭스나 이런 건 안 보나 보네요. 그 사기업 준비를 하면은 토익이나 탭스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뭐 영어가 조금 낮아도 뭐 일단은 합격을 하신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업 인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본인이 현대자동차에 붙었을 때 뭐 당연히 뭐 도움이 됐겠지만 이게 약간 스펙적으로 뭔가 내가 HD 현대에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게 정량적으로 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열심히 해봤던 그런 내 경험과 어떤 거기서 배웠던 능력, 역량이 자연스럽게 정성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입장이세요? 좀 일단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음, 그 정성적으로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그 인턴 자체에서 했던 경험보다는 그 과제 그 음, 자체보다는 음, 인턴을 하면 이제 또 다른 옆팀 혹은 뭐 설계팀, 구조연구팀, 뭐 해석팀 다양한 음, 팀들이 일하는 거를 감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이 어느 직무든 일단 들어가서 인턴을 하면은 본인한테 맞는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인턴도 어쨌든 그 부서와 부서가 섞인 그 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저 부서는 팀장님이 그지 같구나, 저 부서는 애들이 일을 안 하는구나, 저 부서는 되게 특정 시기에 엄청 바빠지고 평소에는 띵가띵가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 요런 느낌으로 봤을 때 아, 난 저런 부서는 좀 별로 안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저런 부서가 오히려 좀 더 재밌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들이
간접적으로 딱 생긴다는데 그게 결국은 본인의 직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느껴지죠? 그 실제로 해보면은. 네네. 맞아요. 저도 다 느껴졌으니까. 그래요. 학부연구생 경험은 있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부연구생 때 했던 어떤 그 경력 자체가 도움되는 게 아니라 뭐 정성적으로 어쨌든 도움이 된다. 직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신가요? 제가 학부연구생을 일단 하게 된 이유가 음. 사실 저는 대학원이랑 취업이랑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 작년 상반기 때. 음.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럼 학부연구생 인턴도 해보고 회사 인턴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자. 음. 라는 생각을 해서 둘 다 도전을 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어, 학부연구생 경험이 음, 정성적으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해당 분야와 맞지 않다는 거를 좀 느끼게 좀 계기가 됐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요. 또 느낀 예. 게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연구 자체적인 것보다도 음. 인간관계 같은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양하게 해보십시오. 본인에게 뭐가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뭐 좀 알려면 물론 둘 다 맛있긴 하지만 일단 먹어봐야 뭐가 더 맛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빔냉면이냐 물냉면이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 일단 둘 다 먹어봤어야 고를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좀 먹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경험 많이 해보시고. 자동차 관련 교육 활동은 뭐 당연히 뭐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자동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교육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대에서 인턴을 했던 그 과정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만약에 현대자동차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현대자동차를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학년, 3학년 동생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동아리나 뭐 학회나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뭘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뭐 자동차 동아리 같은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뭘 추천하고 어, 싶으실까요? 지금 전제가 그 현대자동차 가고 싶어하는 학생 뭘 말씀하시는 모르는 거 맞나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어떻게 음. 얘기하시겠어요? 어, 저는 사실 음. 제일 자동차 이 얘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그 자동차 산업이 음. 그 다른 설계나 이런 것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동차는 B2C 산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타겟 고객층이 진짜 고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음. 꼭 자동차와 핏한 경험 아니고 뭐 진짜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기획했던 경험이라든가 음. 뭐 창업을 해봤다든가 이런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학년 때 이제 그 전공에 대해서 아예 베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할 때 음. 좀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지금 전공을 모를 때 차라리 전공 외적인 이것저것 다양한 걸 경험해 보자라는 음. 취지에서 창업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음.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B2C에 관련된 걸 하면은 즉 이제 고객이 뭔가 내가 발굴한 아이디어로 만족해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보람차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결국 그게 연결이 어, 됐네요. 네. 네,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음.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음. 하고요. 음. 그런 취지에서 만약 여기 잘 취업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마음이 가는 거대로 한번 그냥 무작정 도전을 해봐라. 음. 그게 뭐 교환학생이 됐든 공모전이 됐든 전공이 됐든 아니 뭐 스포츠 동아리가 됐든 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진짜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니 사실 이게 정답이지 뭐. 예. 뭐 그리고 만약이라도 자동차에 조금 내가 관심 있고 자동차 회사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뭐 무작정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자동차 관련된 동아리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멘토님? 네네, 음. 그거는 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결국은 설계든 뭐 이런 게 엔지니어링이든 이게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하루 충실하게 좀 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좀 열심히 도전하고 또 이거 막상 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막 내가 이거 뭐 지금 하면은 막 못하지 않을까? 뭐 이걸 내가 괜히 해가지고 괜히 뭐 시간 낭비만 되지 않을까? 이거 고민만 하다가 또 시간 버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좀 그냥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꼭 뭐 네가 뭐 꼭 자동차를 한다고 자동차를 하고 뭐 비행기 하고 뭐 좀 멋있어 보이는 거 하고 이런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이 끌리는 거 그냥 따라서 하십시오. 진짜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설계 관련 경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뭐 공모전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내가 요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 이 설계 관련해서 막 대회도 입상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3학년 2학기거든요. 제가 그냥 좀 요걸 들으면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분은 언제 이 혹시 왜냐면 그 모델링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래도 설계에 대한 기본 이해는 돼 있어야 물론 본인이 아까 되게 창의적으로 뭔가 뭐 이런 아이디어 중심으로 입상을 했다고 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런 소프트 스킬 같은 건 좀 준비하셨어요? 뭐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서 뭐 캐드라든가 이런 게 최소한은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아, 네, 맞습니다. 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전공 2학년 때 전공 과목으로 하나 열리고요. 음, 그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네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건설대회 음, 경진대회에서 그 경진대회 시작하기 전에 4주 동안 카티아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학교 수업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때 학교 수업을 잘 안 해요. 그런 느낌 안 들으세요? 음, 막 친구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에선 가르쳐 주거든요. 가티아든 뭐 뭐든 뭐 매틀랩이든 다 알려주는데 막상 또 그땐 또 열심히 안 하다가 나중에 또 학원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본인 어쨌든 이게 수업 들으실 때 캐드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환 학생은 안 가고 싶으셨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환학생을 안 가는 아, 겁니다. 에휴, 뭐 어떻게 뭐 사람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이런 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12번, 13번 다 대답했고요. 그다음에 전공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아까 했네요. 보니까 이게 다 했고 15번 그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우리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꼭 그리고 뭐 다양하게 좀 무작정 좀 도전해 보는 거 이런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고요. 좀 정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뭐 어떤 걸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한 2학년,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되게 막막할 겁니다. 맞아요. 직무가 뭐가 있는지, 본인한테 맞는 직무가 뭔지. 맞아요. 이럴 때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음, 해당 취업 지원 센터에서 그 매 학기, 매 방학마다 뭐 직무 특강이라든지 산업 트렌드 특강이라든지 음, 실제로 현업자가 멘토링 해주는 특강 같은 거를 무료로 열거든요. 음. 아마 각 학교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있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다? 네, 이거예요? 그 쌍시옷이 아니고 그냥 시옷인데요. 아, 네. 네, 그 있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해당 사이트가 이제 그 회사 현업자들이 이제 직무에 대해서 멘토링 해주는 음, 사이트거든요. 음. 그 저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면은 직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직무의 분들이 약간 커피챗 같은 느낌으로 뭐 돈 주고 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제가 커피챗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학교 연계돼서 하는 거는 무료고요. 아마 그래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은 유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이거 이런 거뭐 홍보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학생분께서 이용하셨던 거니까 한번 뭐 검색해 보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찾아보면은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좀 찾아서 해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음, 주변을 보면 느끼는 게 음, 인턴도 몰라서 지원을 안 하고 음,
그 저런 직무 특강 같은 것도 몰라서 안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좀 주체적으로 좀 최대한 정보를 습득을 하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가춘표 공지방에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그 취업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들 바로 뭐 궁금한 내용들, 비밀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취업 관련된 정보랑 인턴 관련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다양한 사이트에서 주고 있는 정보들도 많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밀번호가 있는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너무 사이트가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아마 있는 잠시만요. 아마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구나. 이걸로 봐 있구나.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잠시만 이것만 빨리 확인해보고 가보죠. 채팅방 세팅에 비밀번호가 있네요. 비밀번호가 83114일 겁니다. 아마 그 설명 보면 다 적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로 좀 들어오시면은 실제 매일매일 저희가 테크 관련된 지식이랑 정보, 그다음에 인턴 정보를 다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는데 현재 하게 될 업무라든가 필요한 역량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것보다 프로그래밍도 다 얘기했어요. 뭐 카티아 이런 거 교육했다고 했으니까 다른 회사도 아까 뭐 7개 이상 지원했는데 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요즘은 또 더더욱이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애정과 로열티를 바탕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만 해보죠. 그 대학원 갈까 뭐 이거 갈까 고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취업을 선택하셨거든요. 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쉽거나 뭐 어떤 이유로 그냥 취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인턴을 하면서 음, 느낀 거는요. 제가 인턴을 운 좋게 이제 선행연구 쪽으로 하게 돼서 네, 거기서 느낀 바는 대학원이랑 회사랑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음, 회사에서도 선행연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 내서 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주도적으로 어필을 해서 실제 제품에 탑재를 하고 이런 음, 분위기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월급 받으면서 저런 그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그치, 아닌가? 그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했고 그리고 석사에 대한 아쉬움을 여쭤보신다면은 음, 회사 당시 인턴했던 회사 내에서는 석사나 박사 지원을 굉장히 잘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석사나 박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라리 회사를 바로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인턴을 선행 연구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그치,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치. 지금 붙은 데도 만약에 설계 쪽이니까. 네네네 설계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요, 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은 할 예정인데요. 그럼요, 그럼요, 뭐 그럼요. 얼마든지 이제 뭐 생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멘토님도 때문에 몰라요. 저처럼 1년도 안 하고 퇴사해가지고 대학원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퇴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건 그거네. 그 아까 인턴했던 곳이 선행연구긴 한데 석박사를 좀 지원을 잘해준다고 하는 게 그게 어느 정도로 지원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이 된다, 그러니까 휴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실제로 뭐 등록금을 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어, 파트타임도 있고 풀타임도 있는데 음, 둘 다 회사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이런 걸 한다고 해주는구나. 들었거든요. 네, 국내 박사 그래서 같은 거나 이런 거 해주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원이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회사에서 돈도 받으면서 일도 하면서 경력도 쌓으면서 또 대학원까지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네. 아마 제가 또 봤을 네, 얘기하십시오. 이번에 붙은 설계 직무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한번 인턴을 해보니까 사내에서도 굉장히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설계 직무이지만 그래도 음. 뭐 그 나름대로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요. 그 많이 배우시고요. 보통 이제 러닝 커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1, 2년 동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한 3, 4년 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또 이제 좀 고민이 들 거예요. 그냥 본인이 되게 좋은 학교도 나왔고 그다음에 학점도 굉장히 높고 또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아, 이거 한번 좀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점을 굉장히 잘 받아놓은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런 게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발목 잡히는 게 없으니까 한번 계속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면서 커리어를 열심히 쌓으십시오. 요즘은 근데 대학원 프로세스도 다양한 어떤 이 경력이라든가 이력들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꼭 논문을 썼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좀 다양한 프로젝트 좀 열심히 참여하면서 잘 배우시면 좋겠고, 너무 그 자기의 커리어를 이렇게 회사나 이런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엔지니어링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리서치로도 갈 수 있게끔 계속 기회를 열어두면서 다양하게 좀 정보를 보시면 좋은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잘 준비하신 분이라서 별 걱정이 안 되고요. 예, 뭐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길었는데 어때요? 괜찮으셨어요? 아, 네, 충분히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너무 너무 분들께 좋았어요. 네.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까 그 우리 타임라인을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냥 될 놈 되리란 생각도 들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멘토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아, 아닌가? 나는 그렇게 느낌이 좀 드네. 네, 좀 약간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음, 뭐 뭐든지 배울 점은 찾으면 생긴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참 쉽지 않는데 되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꾸준하게 알차게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참 열심히 하신 게 참 너무 대단하시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후배들, 이제 본인이 얼마 전까지는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선배가 됐잖아요. 졸업도 했고 하니까 정말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고요. 사실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또 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 요즘 제가 이렇게 MZ 세대라는 걸로 이렇게 지정하고 싶진 않은데 되게 좀 이렇게 편법 아니면 좀 요행 이런 걸 좀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기계 기사 같은 거를 붙기 위한 뭐 꿀 강의가 뭔가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거 하기 위해서 필수로 뭐 꼭 알아야 되는 뭐 이런 노하우가 뭐 있나요? 뭐 이런 약간 요령을 좀 바라는 분들이 좀 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좀 특히 더 나는, 왜냐면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요행을 바라면서 준비하신 분은 아니고 꽤나 본질을 추구하시면서 그냥 꾸준히 하시면서 이렇게 밟아오신 분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와 더불어서 혹시라도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좀 따끔한 일침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당장 3학년 정도 되는 이제 저학년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음, 앞이랑 조금 겹치게 되는데 그 음, 취업은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진짜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그 꾸준히 작은 거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이게 꼭 뭐 전공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되고 뭐 음, 동아리, 인간관계 뭐 다 상관없습니다. 성취감을 본인이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런 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어느샌가 목표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네, 좋아요. 그 조금 더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음, 뭔가 본인이 어떤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음, 저는 항상 기준이 미래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을 항상 선택을 해왔습니다. 음, 상대적으로 뭐 선택지가 A, B가 있다면은 뭐 A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선택의 폭이 더 넓다. 음, 그러면은 A를 선택을 했었고요. 음, 네, 이게 이제
살짝 조금 더 현실적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참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내가 이번 방학에 뭐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공모전에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두 개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 더 나중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거를 뭐 선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학년 후배들한테는 이런 얘기고, 좀 약간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취준생들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 이제 제가 좀 느끼는 바로는 음, 취업이 운이 제일 중요한 것 아, 같습니다. 또 취업은 느끼시는구나. 운인 것 같고요. 음, 제 생각이 그렇고요. 주위 친구들을 봐도 음, 어, 진짜 대단한 친구인데 왜 서류부터 떨어지지? 라는 친구가 굉장히 음, 많기도 한 반면, 저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는 아닌데 붙었네? 인 케이스도 음,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당장 취준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6이 나오고 싶으면 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6이 나올 때까지 던지잖아요. 음, 네, 누구는 한 번에 6이 나오고 음, 누구는 이제 여러 번 던져야 나오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뭐 과거에 본인을 탓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음, 조금씩 조금씩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음, 네.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음, 일단 어디든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 생각을 드는 게, 음, 제가 인턴을 붙고 나서 취업 준비를 했잖아요. 음, 그 되게 상대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좀 취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맞아. 이게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음, 맞아요. 심리적인 안정이 분명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또 뭐 계속 여기 끝인가요? 아니면 또 못한 얘기가 있으실까요? 어,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좀 요즘 친구들 중에 제가 예. 생각하기엔 요행을 바라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대충 봤을 때, 혹시 그런 분들에게 좀 일침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게 못 보셨나요? 친구들. 많이 안 보이시나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저는 되게 많이 보이던데 요즘 보면은. 아닌가? 내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당장은 뭔가 요행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는데요. 음, 언젠간 그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 저도 미천이 약간 드러난다. 되게 펀더멘털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음, 성격인데, 음, 아니 뭐 요행을 바래서 운 좋게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뭐 저도 똑같이 요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보통 그렇게 제가 생각 안 제가 하지.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어진 걸 열심히 하는 거가 맞아. 최선이니까. 네, 요, 네, 아, 요행을 바라면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네, 미천이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좀 정리를 하면요, 이분의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도전하면서 성취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이 긴 과정이니까 절대로 단기간에 뭔가를 탁 한다고 해서 이게 얻어지는 건 다 운인 거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순간순간의 어떤 그 성취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이 운이 작용하는 게 많이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왜 버클리는 붙었고 MIT는 떨어졌고 뭐 또 뭐 어디든 붙었고 어디든 떨어졌고, 이게 제가 무슨 컴퓨터 뭐 이런 정량적인 평가 마냥 얘가 쭉 해가지고 나열해가지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라인에 걸치면 그 운인 거고,
이게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이게 신의 어떤 뭐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순간순간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사건들이 다 운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실패했던 경험이라고 하면은 뭐 풀브라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정이라든가 이런 장학금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 나중에 미국 장학금을 또 붙어가지고 되게 뭐 돈 걱정 없이 잘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나하나의 선택이 운이니까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말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긍정적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마라톤을 하는 그런 롱런 해야 되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면 금방 이제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계속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순간, 그래서 아마 요거예요. 그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려면은 이 작은 것을 꾸준히 달성하는 게 굉장히 큰 노하우입니다. 왜냐하면은 큰 거는 되게 달성하기 힘들고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또 운도 작용하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걸 잘게 쪼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을 A뿔을 맞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큰 도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뭐 과제를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잘해봐야지, 혹은 내가 그냥 오늘 하루 배운 거를 복습해봐야지, 그러면은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달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또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재미가 쌓이고 결국에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다 A 플러스라든가 원하는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에 말한 게 좀 공감하시죠, 멘토님도? 아, 네,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방송이 끝나면 또 다시 가춤표 멘토링 방송을 해야 돼서 인사를 개인적으로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끝나고 오늘 지나고 주무시고 제가 내일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 새로운 그 환경에서 잘 성장하시길 또 바라고, 언제든지 뭐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멘토님께 감사드리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춘표님. 네.